아우디 A7 잘못 사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. 그 차를 사가지고 거의 뭐 재앙에 가까웠죠, 진짜. 얼마짜리 차였는데요? 신차는 한 9천 이렇게 가는데 중고가로는 한 5,500? 6천쯤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 차를 왜 사신 거예요? 그냥 로망이었어요. 그 차를 타면 내 등급이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, 약간 이런 느낌? 그전엔 차가 없으셨어요? 아예 없었죠. 첫 차였어요. 사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? 이제 운전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딱 30초 만에 바로 어디를 끌고 버렸죠. 그냥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악셀을 밟은 지 30초 만에. 어떻게 그래요? 운전면허 딸 때는 출력이 별로 안 높잖아요. 근데 아우디가 좀 출력이 세더라고요. 그거를 적응 못하고 그냥 팍 박아버린 거죠. 벽에다가 박으신 거예요? 네, 그냥 확 끌어버린 거예요. 옆에 휀다 완전 다 나갔죠, 그냥. 너무 속상하셨겠다. 아, 그냥 멘붕이었죠, 진짜. 그 수리비 얼마 나왔어요? 수리비가 진짜 한 400, 500? 보험 처리를 했죠.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, 솔직히.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. 약간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사고가 30초 만에 딱 터지니까 이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. 그냥 머릿속이 진짜 되게 하얘지는 느낌? 이거 내가 바란 미래가 아닌데? 이거 뭐지? 약간 이런 느낌? 그러니까 다들 내가 사고 날 거라고 예상을 못 해요. 보험도 사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었거든요. 자차 안 들었죠?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것도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들어줬어요. 보험을? 그쵸.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한 거죠. 대책 없이. 차가 너무 예뻐서 갑작스레 그냥 산 거예요? 군대 시절에 그 아우디 A7 전시장에서 이제 딱 탄 모습을 찍어가지고 항상 사무실에 놔뒀어요. 그거를 군생활 하는 동안 계속 보고 산 거죠. 그래서 전역 후에 6개월 만에 바로 팍 질러버린 거죠. 그럼 그때 당시에 월 할부금 얼마씩 나갔어요? 120 정도? 그때 그럼 뭐 월급 받았나요? 아니면 뭐 개인 사업 했었나요? 개인 사업을 시작했었죠. 그럼 그때 한 달에 순수익은 얼마 정도 보셨어요? 매출 아닙니다. 순수익. 한 7, 800 정도 됐을 거예요. 7, 800만 원을 버는데 차값 120만 원 내는 거는 크게 그렇게 부담 안 됐을 것 같은데요? 그쵸.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번다면 계속 그렇게 번다면 괜찮을 텐데 사고가 나니까 사람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아우디 A7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또 많아요. 어떤 거요? 성공한 척을 하려고 이 가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고 맞춤 정장도 맞추고 CEO들 조찬 모임 막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. 저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게 아닌가.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비싸고 좋은 차를 사면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하는 일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아니, 저도 그런 생각이었죠.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거든요.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. 아, 책 이름이에요? 네. 롤렉스 사장 아니에요? 그래서 저도 차를 사면 그 차에 맞는 등급의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차를 모시고 살게 된 거죠. 그때 7, 800을 벌었어요. 한 달에 120만 원씩 냈어요.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? 제가 좀 잘못된 정보가 있었어요. 보험 처리를 하면은 할증이 된다 뭐 이런 거 듣고 보험 처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. A7이 좀 길거든요.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주차장 갈 때마다 다 끌키는 거예요. 휠도 끌키고 뭐 나중에는 어디 박아가지고 막 사이드미러도 막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? 내가 이렇게 크고 좋은 차를 타는데 작은 차로 넘어가면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. 절대 그렇게 못 바꾸죠. 뭔가 나는 전역하고 빨리 사업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아 나는 취직하지 않고도 뭔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차를 바꿨는데 사고가 나고 이제 멘붕이 나갔는데 하필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랑 저한테 애정이 식었다? 약간 이런 느낌? 그래가지고 걔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멘붕이 나간 거예요. 걔랑 헤어지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죠.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. 진짜 와 내 인생 어떡하지? 저는 사실 차를 이제 하면서 보험 처리가 막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. 제가 막 다 물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보험 처리 했었나요? 보험 처리했었죠. 얼마를 총 그 변상을 해주신 거예요? 사실 그거조차도 제가 몰라요. 그냥 진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경제관념이.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? 차를 팔았나요? 아니요, 안 팔았죠. 그 차 사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. 아, 그러니까요. 그래도 뭐 내려놓을 수는 없죠. 풀할부로 그걸 지른 거거든요. 중고차로. 그때 이율이 한 18%로 알고 있어요. 되게 비싼 거 아닌가요? 엄청 비싼 거죠, 사실.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알아봐줘서 그냥 한 건데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보험을 살 때도 그렇고 내가 알아본 게 없네요. 다 아는 사람이 그냥 이거 그쵸. 좋대, 이거 한번 해봐. 그게 진짜 큰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이제 차를 팔지 않으셨습니다. 그때도 한 달에 120만 원씩 계속 나갔겠죠? 그때 내 벌이는 얼마 정도 됐나요? 한 600, 700, 800 뭐 이 정도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1월 달이었어요. 2월 달부터 갑자기 벌이가 갑자기 싹 줄어드는 거예요. 안 좋은 일 겪자마자. 그쵸, 그쵸. 멘탈이 나가니까 다 티가 났나 봐요. 고객분들이 다 날아간 거죠, 이제 점점. 그래서 벌이가 갑자기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진 거예요. 위기감을 되게 느끼셨겠네요.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몽블랑 만년필 팔아가지고 막 할부값 그 충당하고 막 차를 팔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고집이죠.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팔면서도 차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예요. 나중에는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막 5,000원씩씩 넣은 거예요. 아, 그런 분이 진짜 있구나.
그리고 극한의 연비 주행을 하게 돼요. 최대한 악셀을 안 밟으면서 이제 가는 그런 법을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, 그때. 달인인데 달인? 네. 어느 정도로 그때 좀 힘들었어요? 사실은 제가 원룸에 동생들이랑 같이 살았던 시기인데 차만 아우디 A7 큰 거 샀었던 거죠. 그것도 월세 내면서 했던 건데. 근데 뭐 남성분들이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. 차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잖아요. 다들 차 좋아하고 누구나 다 드림카가 있기 때문에. 그쵸, 그렇긴 한데 계속 끌고요. 근데 고치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제가 공업사 사장님한테 잉크를 받아가지고 면봉으로 묻혀서 제가 이걸 아, 스크래치 낸 거를? 예, 똥똥똥 이렇게 하면서 그걸 메꾸고 있는 거죠. 제가 사이드미러 막 부서졌는데 그거를 막 투명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고. 아, 진짜 그 정도로 그 차가 정말 마음에 드셨나봐요. 그 차가 그냥 진짜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홀렸던 것 같아요. 언제 팔게 된 겁니까, 그럼? 그해 1월 달에 사가지고 6월 달쯤에 넘긴 것 같아요. 아, 5개월밖에 안 탔어요? 5개월 동안 이 많은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? 그래가지고 월 할부금 납입금이 밀린 거예요. 밀리니까 캐피털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. 계속 전화 피하고 막 그러다가 나는 동생이 이제 조언을 했어요. 형 그냥 차 내려놓는 게 어떤지. 근데 현타가 온 거죠. 아, 내가 이 차를 운영할 그게 아니구나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내게 된 거죠. 경매로 팔아 넘겼어요. 얼마에 사서? 팔 때는 얼마에 파신 거예요? 5개월 타고? 진짜 잘 팔려서 3,100인가. 5개월 타고 3천만 원 감가 맞은 거예요?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깡을 했어요. 그러니까 카드값도 막 밀린 거예요. 차를 유지하려고 카드깡도 하셨다고? 그쵸. 그리고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한테 허세 부르려고 호텔을 잡고 막 약간 그랬던 그게 있었던 거죠. 그걸 카드로 막 지르고 막 카드값에다가 차가 할부를 하면은 그 원금에 이자가 붙잖아요. 이자까지 하면은 대략 한 뭐 8, 9천이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차 3,100 정도를 팔아 넘기면 그게 상환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한테 남은 건 4, 5천의 빚이 생긴 거예요. 거기다 카드 깡 했던 거 빚 해서 저한테는 거의 한 6, 7천의 그 빚이 생긴 것 같아요. 진짜 무섭네요, 아우디.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신용회복 그걸 이제 절차를 신청한 거죠. 와, 차 한번 제발 썼다고 회생까지 가요. 29살 젊은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차 한 번 그냥 샀을 뿐인데 되게 타격이 크더라고요. 이게 신용이 한번 날아간다는 게 아직도 타격이 있어요. 지금 몇 년 지났죠? 한 6년이 지났죠. 근데 아직까지도 신용도가 정상인 수준보다 모자란 거죠.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나 대출 받을 때도 약간 미흡한 거죠. 차도 막 견적 알아봐도 금리도 더 높게 나오고. 그러니까 그때 그 선택으로 아직도 이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. 지금 많이 후회하시나요?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될 그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솔직히 지금. 약간 허세값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뭔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다. 뭔가 그 오만했던 마음이 한 번은 그냥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솔직히. 사지 않았으면 매일 자다가 꿈에서도 나오잖아요. 너무 갖고 싶으니까. 제가 그 마음 정말 제가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 약간 남자로서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빨리 성공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. 남한테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? 친구들은 이제 출세했네? 약간 이런 말 살짝 들리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. 주변에서 야, 너 진짜 좋은 차 산다. 되게 좋겠다. 부럽다 하는데 정작 나는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주차장 막 끌고 있고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. 차를 타고 나갔을 때와 실제 내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.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공허하니까 더 그렇게 과시하려고 막 더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저한테 자신 없으니까 더 남들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돼.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CEO 모임 같은 데 막 나가고 막 나가서 뭐라고 소개하셨나요? A7 탑니다. 약간 키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항상. 아, 위에다가? 그렇죠. 인스타그램에 항상 이제 아우디와 함께하는 일상을 올리고. 이해합니다. 제가 그때 당시 도끼 노래를 좋아했거든요. 거기 보면은 영킹, 영보스 막 이런 가사가 나와요. 그러니까 젊은데 빨리 성공해서 멋있는 그런 느낌.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성급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. 그냥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. 제가 그때. 시크릿 보면은 끌어당기는 법칙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론다버니 쓴 시크릿? 그렇죠. 그게 저한테는 인생 책이었는데 저는 차 사고가 날 거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그런 거를 끌어당기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완전 멘붕에 빠진 거죠, 진짜. 그렇게 되니까 사업도 완전히 그냥 바닥을 찍어가지고 그냥 망한 거죠, 그냥 완전.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공사장 나가기 시작했어요. 막노동 하신 거예요? 공사장 나가서 제가 기술은 없으니까 네. 인부들 모준통 싸놓은 거 막 그거 치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더 허탈감이 컸겠어요. 왜냐면 진짜.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은 나 잘 나가는 CEO, 나 아우디 A7 타. 근데 갑자기 야, 나 막노동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쵸. 진짜 네. 되게 숨기게 되죠. 그때부터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인스타를 보면은 막 그런데? 멋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성공의 의미가 그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생각하는 진짜 성공 어떤 건가요? 아우디를 그냥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진짜 성공이 아닌가. 그런 경제력을 가지는 것 자체.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게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뭔가 아우디 A7
S7 사고 막 그런 거를 추구하면은 돈이 막 이렇게 쫙 빨려 들어올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돈은 몰려온다?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. 장사이신 은현장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.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. 진짜 제가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딱 이번 영상의 핵심이 아닌가. 네, 부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죠. 그냥 롤렉스 시계 서브마리노. 아우디를 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한 번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아우디 오너가 아니었던 거죠. 늘상 쫓겼어요. 아우디를 타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샀던 차인데 그 즐거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차 살 뭐 예정이 있으실까요? 지금 벤츠 알아보고 있어요.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. 다 사면 안 되실 것 같은데? 나와 똑같은 경험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. 뭔 말해도 안 들리겠지만 남자들은 노빠꾸를 좋아하잖아요. 그냥 한번 계약서 바로 사인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.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앞으로 몇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. 엄청 불안한 느낌. 그 느낌이 들 때는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검증을 해가지고 그때도 내가 할 자신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노브레이크로 그냥 빡 가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때 사실 잠시 수익이 올라갔던 건데 매출 1,000만 원을 처음 찍었어요. 그래서 너무 들뜬 것 같아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나라의 수많은 카푸어 형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. 차를 1년 이상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야 그 차를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. 내가 지금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 네, 그게 좀 기준이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.